자, 이쪽은 한국 현대사의 기본적인 용어 정리 파트인데 여러분이 중3 때 배운 부분이지만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지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헌법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국가의 최고 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나라의 뼈대, 지금 뼈 그린 겁니다. 나라의 뼈대에 해당되는 것이 헌법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뼈대가 헌법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뭐 여러 개의 법이 있지만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다.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법이에요. 법률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국회가 제정하는 거예요.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 그런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이 국회이고 그래서 법을 만든다. 법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위가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효력이 없어요. 이걸 위헌이라고 해요. 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모든 법은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헌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이 뼈대라 그랬잖아. 나라의 뼈대인 헌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을 그때 만드는 거고. 그래서 국가보다도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그 헌법의 근거에서 나라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가 7월 17일 날 제헌절 헌법을 발표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다. 자, 이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단임, 중임, 연임. 단임은 한 번만, 이 단이라는 것이 일을 뜻하거든요.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을 단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임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 번, 윤석열도 한 번, 박근혜도 한 번. 무조건 대통령은 1987년 이래로는 한 번씩밖에 못하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임, 중임은 이게 중이 뭐 여러 번이라는 뜻인데 다시란 뜻이에요. 한 번 했어. 근데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중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한 번 대통령 예전에 했었죠. 그러다가 바이든한테 뺏겼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됐죠. 그래서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지만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을 중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중임이라고 해요. 뒤에 자주 나옵니다. 알아두고. 연임, 연속이란 뜻이에요. 임기를 마치고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이 연속으로 계속 대통령을 해먹어. 이것을 연임이라고 합니다. 연속해서 해먹는 거. 그런 적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 이승만도 있었고 그리고 박정희도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가장 대표적이죠. 박정희는 5, 6, 7, 8, 9, 18 욕한 거 아닙니다.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5, 6, 7, 8, 9 5번 했네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연속으로 이어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중임이라고 안 하고 연임이란 표현이 더 정확하죠.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중임과 연임 거의 섞어서 쓰기 때문에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물어보는 친구에서 얘기해 주는데 중임과 연임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개헌 아주 중요합니다. 개들의 헌법이 아니고 이게 고칠 개자예요. 바꾸다. 헌법을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 초대헌법이었었죠. 언제 만들어졌나요? 48년 7월 17일 날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현재 헌법은 몇 번 고친 건지 알아요? 이 제헌헌법에서 시작해서 9번을 바꿨어요. 유식한 말로 9번의 개헌을 한 거죠. 근데 개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절차가 어떤 안건이 있겠죠. 개헌, 어떤 예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국회 제적의원은 명부에 있는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의결이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국민들 의견을 또 물어봐. 그래서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은 공포가 되는 방식인데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헌 절차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 3분의 1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헌법마저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헌법을 바꿀 수가 있고 그 헌법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초대 제헌 헌법에서 9살에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현행 헌법은 처음 헌법에서 9번째 바꾼 헌법이다. 1987년에 바꿨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선생님이 87년도부터는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바뀐 9번째 구차기원이 요때 이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 요거고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요겁니다. 대통령은 직선제, 누가? 국민이 대통령을 뽑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몇 번 할 수 있어요? 단임제,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5년.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누가 뽑았어? 국민이 뽑았죠. 몇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해요. 임기 5년밖에 못해요. 더 하고 싶어? 그럼 헌법을 바꾸면 돼. 그런 식으로 옛날에 독재자들은 많이 바꿨는데 현재는 그러지 쉽지 않죠. 그래서 현재 헌법은 9번째 바뀐 구차기원이고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자,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직선제, 간선제가 있습니다.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간선제는 국민이 뽑은 중간 단계 대표 있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다시 뽑는 거야.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뽑았다 해서 간선제, 직접적으로 뽑았다 해서 직선제.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은 직선제죠. 국회의원도 직선제고. 그래서 요 차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간선제, 국민이 뽑은 대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될 때 누가 뽑아줬어? 국회의원들이 뽑아줬어. 그래서 대한민국 처음 헌법은 간선제였어요.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표, 국회의원이거나 선거인단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아니지만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국민들이 뽑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고 얘네가 다시 누굴 뽑냐면 대통령을 뽑는 구조예요. 이것을 선거인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죠. 미국의 인구가 어마무시하잖아. 걔네들이 직접 투표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걔네들이 대표, 중간 대표인 선거인단을 뽑고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으로 지금 트럼프를 뽑은 거죠. 그래서 직선제냐 간선제냐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 표현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여당, 야당, 여야 이런 표현 쓰는데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 대통령을 배출한 당, 어려운 말로 정권을 잡은 당,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출신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여당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정권을 잡지 못한, 대통령을 배출 못한 당, 국민의힘이죠. 여기를 야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맨날 여당 야당 싸우는데 차이가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 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라는 거. 그래서 여가 뭐고 야가 뭐고 이런 표현 나오면 아 이거구나. 아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여자친구한테 알려주세요. 자, 3권도 역시 중요하죠. 권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3권이라 불러요.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든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국무총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를 행정부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대통령 이재명이 행정부의 짱으로 위치하고 있죠. 사법부는 법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 혹은 재판소가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권력이 원래 분리가 되어 있어. 서로 견제랑 균형을 하기에.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 해가지고 우리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의 이론이거든요. 서양 사상가 몽테스키웨. 그래서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면은 서로 견제랑 균형을 이루면서 나라가 잘 굴러가죠. 근데 욕심이 나서 이걸 누군가 한 사람이 다 가져갔어.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독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헌법이 이런 시스템이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임명했어요. 3분의 1을. 그리고 박정희 당신이 행정부였었고 재판소의 재판관마저도 박정희가 압력을 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이러한 시기가 유신헌법 체제였었고 3권이 분립된 게 아니라 온전히 박정희 세상이었었죠. 그래서 유신헌법을 독재헌법이라 하는 이유가 이 3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좋은 게 아니죠. 자,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를 또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제는 말 그대로 행정부, 아까 위에서 봤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대표를 대통령으로 하는 것을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접 선출할 수도 있고 간접 선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과
국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하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야. 국회의원하고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비판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한테 뭐라 할 수도 있죠.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제의 큰 특징은 이 국회하고 분리되어 있다. 근데 의원 내각제는 달라요. 내각 책임자라고도 하는데 내각이란 표현이 들어갑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뽑혔죠. 근데 국회의원 중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당이 있을 거고 적게 배출한 당이 있을 거예요. 여기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당이 있죠. 여기서 누굴 뽑냐면 총리를 뽑습니다. 이 총리가 대통령처럼 행정부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의 대표로 총리가 하는 겁니다. 총리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 의회라고도 하죠. 국회의원의 다수당,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거예요. 지금의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거기서 총리를 뽑는 거야. 그 총리가 나라를 굴리는 거예요.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서 얘로 하여금 행정부를 이끌게 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 혹은 내각 책임제 국가거든. 거기서는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당에서 총리를 뽑습니다. 지들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아서 나라를 꾸려가는 거야. 한마디로 어때요? 총리랑 국회의원들하고 밀접하죠. 아까 대통령제는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얘네는 총리가 곧 국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묶여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당이 총리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되어 있으면 대통령제, 묶여 있으면 의원 내각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 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 있었어요. 거기서 짱이 누구였겠어요? 총리입니다. 총리. 그래서 그 당시 때 짱이 장면이었었고 장명 총리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장면 정부라고 해요.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번 장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총선, 대선, 지선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 총선은 총선거, 대선은 대선거, 지선은 지선거인데 총선, 국회의원 뽑는 선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대표 국회의원 뽑는 선거, 임기가 4년입니다. 대선, 대통령 뽑는 선거예요. 되니까 대통령 뽑는 거죠.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이죠. 이재명 5년밖에 못해요. 지선, 지방선거의 줄임말이에요. 지선. 각 도시별로 뽑는 건데 광역단체장은 도지사, 충청남도 도지사, 충청북도 도지사, 강원도 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이런 사람들 뽑는 거고 또 기초단체장은 시장, 뭐 서천군수, 그다음에 뭐 보령시장, 그다음에 뭐 강남구청장 이런 것을 기초단체장이라고 그러고 지방의회, 지방에도 의회가 있거든. 서울에 국회의원이 있는 것처럼 지방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 뽑는 것을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과 지선. 참고로 내년에 지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총선과 대선 구별해서 알아둬야 돼요. 국회의원을 뽑으면 총선, 대통령을 뽑으면 대선. 우리가 올해 25년도에 대선을 치렀죠. 그래서 이재명을 뽑았고 총선이 내년인가 내후년에 있고 내년인가? 지선이 확실하게 내년이에요. 그래서 총선과 지선을 내년에 같이 하는지 선생님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총선이 뭐고 대선이 뭔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계엄령 여러분 익숙해졌죠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때렸잖아. 계엄령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냐면 요럴 때 때릴 수 있어. 전쟁이거나 내란이 일어났거나 대규모의 폭동이 있었을 때 어떤 소요사 때 질서가 무질서할 때 이럴 때 국가의 안보랑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이 때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치안 유지는 원래 누가 있었어? 보통 우리 경찰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워낙 급한 시기라서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군인들이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총칼 들고 와서 치안 유지를 하게 됩니다. 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일 날 작년에 계엄령을 때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면은 헌법에 하게 돼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근데 요거에 의해서 좀 시끄럽죠. 그래서 계엄령은 이런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군이 경찰 대신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대가 질서 유지할 수 있는 명령이다. 계엄령이다. 좌익, 우익은 우리 이미 많이 했었죠. 좌익 일부러 색깔 빨간색으로 했죠. 우익 파란색.
요들이 으르렁 되죠. 그래서 좌익과 우익. 우리 일제강점기 때 배웠잖아. 사회주의가 좌익이고 좌파라고도 하죠. 공산주의자, 뭐 사회주의자, 뭐 진보 세력. 그래서 얘네들은 어땠어요? 여기 하층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되게 좋아했었죠. 이 부르주아 계급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쫓아내고 얘네가 주인의 세상 만들고 싶어 했었잖아. 프롤레타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들이었었죠. 그래서 좌익은 노동자, 농민들을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었고 얘네들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좌익, 빨강이들이었었죠. 그래서 사회주의계라고도 했었고 반대가 우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계라고 불렀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보수 이렇게 부르죠. 우파 이렇게도 부르고 사유재산을 존중합니다. 이 좌익이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쪽이 우파, 우익이고 시장경제 중시하고 국가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의 원래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기 앞서서 잠깐 정리해 줄까요? 지금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한번 꼼꼼히 복습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뒤쪽에 뭐 4.19 혁명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고 진도를 나갔더니 여러분들 눈이 아주 동태눈이 되는 것을 선생님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은 수업할 때 요거부터 정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국가의 최고법이고 법은 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 자, 단임 한 번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을 중임 다시 할 수 있다. 한 번 하고 못하고 다시 하는 이런 것도 중입니다. 연임은 연속해서 해야 된다. 박정희처럼 5, 6, 7, 8, 9 연속으로 해야 된다. 개헌, 헌법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총 9번의 개헌이 있었고 현재 헌법은 마지막 9번째 개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직선제, 국민이 직접 뽑고 한 번밖에 못하고 5년밖에 못한다.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직선제, 국민이 직접 뽑는 거,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죠. 간선제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또 대표를 뽑는 구조예요. 그래서 뽑는 대표가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선거인단일 수도 있고 그건 그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뽑은 중간 대표가 대통령 같은 걸 뽑는 것을 간선제라고 하고 미국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 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 그래서 현재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현재 야당은 국민의힘과 수많은 야당들이 있겠죠. 그다음 3권 입법, 사법, 행정인데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 국회의원들이 역할이죠. 그리고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역할이고 법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것이 법원, 재판소의 역할이죠. 얘네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견제를 해야 되죠. 이걸 3권 분립이라고 하고 이게 다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골치 아프죠. 박정희는 혼자 있었죠. 이것을 위신헌법이라고 그러고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행정부, 법을 심판하는 아니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대통령으로 하게 되면 대통령제예요. 우리나라가 요거죠. 한국, 미국.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을 뽑죠.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한 당이 있죠.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얘네가 누굴 뽑는 거예요? 총리를 뽑아요. 그래서 총리로 하여금 행정을 집행하도록 행정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국회의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다수의 당이 총리를 배출해서 얘로 하여금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총리란 말이 나오고 영국, 일본, 독일이 이러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한다. 자,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대선은 대통령, 지선은 지방에서 일꾼들 뽑는 거고 계엄령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군대가 치안 유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이 때릴 수 있었습니다. 좌익 우파, 좌익 우익, 좌파 우파, 빨강이 파랭이 이렇게 부르죠. 사회주의계랑 이런 애들, 파랭이는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하층 계급이었던 노동자 농민들을 사랑했고 평등사회, 사유재산 부정했고 얘는 사유재산 인정하고 시장경제, 자 이런 국가질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문제, 헌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모든 법률 근거가 되는 최고 규범이다. 맞죠? 중임, 마치지 않고 곧바로 연임하는 것이다. 이거 애매모호하죠. 연임하는 것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중임은 연임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세모 헷갈려 쓰기도 해요.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건 중임이라고 해도 되고 연달하는 것은 연임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분리되어 있다. 맞죠? 한국이 이에 해당된다. 아니죠. 의원 내각제가 아니죠. 대통령제죠.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산권 분립에는 행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행정권은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국회는 뭐 합니까? 얘는 입법을 하죠. 입법. 야당은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다? 아니죠. 야당은 정권을 빼앗긴 정당이죠. 국민의힘 같은. 국회가 제정하는 규범으로 헌법 아래 위치한다. 법률을 말하죠. 법률. 법이라고도 합니다. 헌법 아래 있습니다. 중임은 모한 후에 다시.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중임. 한 차례 임기를 마친 뒤에. 졸라기네. 한 차례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올라가면은 중임입니다. 연달하면 연임이고. 3권에서 법을 집행하는 거. 집행. 행정부죠. 행정부 혹은 행정권이라고 해도 돼요. 행정부의 짱은 대통령과 국회가 분리된 제도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분리되었대요. 대통령제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의원내각제고. 우익은 뭘 강조했나요? 아까 봤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했었죠.